안녕하세요, 독일카씨입니다. 오늘은 개발선인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 거예요. 이번 여름에 개발선인장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 나갔습니다. 물론 저희 집에서도 개발선인장이 죽은 애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키우시던 개발선인장이 죽어서 많이 속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개발선인장을 키우는 농가들에서도 굉장한 피해를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이렇게 잎이 뾰족뾰족하고 겨울에 피는 크리스마스 선인장이라고도 부르죠. 요거는 가재발 선인장인데 얘네들은 그래도 조금 건강하게 육종이 많이 돼가지고 이번 여름을 무사히 넘겼는데, 이렇게 잎이 동글동글하고 봄, 그러니까 4월에 꽃이 피는 요건 이제 부활절 선인장이라고도 부르는데, 요것들을 원종 개발 선인장이라고 불러요. 혹은 옛날 선인장이라고도 많이들 부르시는데, 요런 애들이 아까 보여드린 요 가재발 선인장에 비해서 여름에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름을 조금 더 건강하게 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고, 새로운 식구들도 있는데 얘네들도 함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기 선인장들은 분갈이도 해줄 거고요. 이렇게 덩치가 큰 이 가재발 선인장은 이제 꽃 피울 준비를 할 건데, 가재발 선인장 그리고 개발 선인장 꽃 피우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주 전에 죽어가는 독일 황후 선인장 살려낸 요 개체들 있잖아요. 다행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독일 황후 선인장 그리고 공작 선인장들도 원종 개발 선인장과 마찬가지로 여름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다 녹았던 상태인데, 이렇게 분갈이 해주고 상한 잎들 다 제거해주고 나니까 다행히 이렇게 새 잎들을 올려주고 있어요. 삽목에 성공한 개체도 이렇게 새 줄기들을 올려주고 있고요. 특히 잎이 동글동글한 이 원종 개발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는 그래도 여름을 잘 버틴다고 합니다. 보통은 조그만한 화분에 심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름을 잘 나긴 하지만 대품으로 갈수록 뿌리가 상해서 고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저희 집에서도 3년 전에 잿더리에서 구출한 예쁜 찐핑크 원종 개발 선인장 그걸 잘 키우고 있었는데, 이번 여름에 뿌리가 물러서 고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흰색 꽃을 피우는 원종 개발 선인장, 요거는 또 흰색 꽃을 피우는 애들이 좀 유독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덩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장마가 시작되니까 그나마 봄에 자랐던 이파리들 다 떨어뜨리고 뿌리도 많이 상해서 이렇게 3주 전에 얘도 이제 분갈이를 해준 상태인데, 아직 그렇게 상태가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얘도 문제가 있어서 조금 다시 분갈이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쪼꼬미 애들이 제가 이번에 분양을 받아온 원종 개발 선인장들이에요. 제가 자주 챙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는데 그 고수님이시거든요. 개발 선인장을 굉장히 잘 키우시는데 그분에게 제가 분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는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렵고, 혹시 저처럼 이 애들을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제가 그 영상 링크 하나 남겨 놓을게요. 거기 한번 영상도 시청하시고 댓글로 혹시 분양이 가능한 개체가 남아있는지 한번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굉장히 키우고 싶었던 요거를 분양받기 위해 연락을 드렸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종 개발 선인장 중에 로지아라는 그런 품종입니다. 제가 알기로 요것도 독일에서 많이 키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원종 개발 선인장들보다 잎이 조금 얄쌍하고 약간 산호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꽃은 원종 선인장과 굉장히 비슷하게 피는데, 요거를 분양을 받으면서 다른 애들도 분양을 받았거든요. 정말 키우기 어렵기로 악명이 높은 흰색 원종 개발 선인장, 얘네들이랑 아마 똑같은 애일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혹시나 죽을까봐 분양 가능한 개체가 있는지 제가 여쭤봤더니 이렇게 한 개체가 있어서 이것도 한번 분양을 받아봤습니다. 얘도 이제 같이 분갈이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찐핑크 원종 개발 선인장인데, 요것도 키우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번 여름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삽목한 개체 요것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애기들 한번 분갈이를 먼저 해볼 거예요. 화분 선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화분은 이렇게 화분 옆에 칼집도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발굽도 이렇게 살짝 있고, 이 작은 화분에는 없지만 이렇게 칼집이 굉장히 많이 나 있어서 공기가 잘 드나들 수 있는 이런 화분을 선택을 했어요.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게, 화분이 작기는 하지만 뿌리가 좀 숨을 못 쉬는 것 같아요. 물을 주고 나서도 한 일주일 동안 잘 마르지 않고, 물론 흙을 물 빠짐 좋게 배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물이 잘 안 빠지는지 아니면 통기가 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화분을 바꿔줄 건데, 제가 그래서 토분도 한번 선택을 해서 키워보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상태 좀 안 좋았는데 토분으로 옮겨주고 나서 성장을 잘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분 같은 경우에는 물을 주고 나서 물마름이 굉장히 잘 돼요. 근데 한 가지 조금 단점이 있다면, 봄부터 뭐 늦봄까지, 그리고 가을부터 뭐 겨울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얘네가 조금 어려워하는 계절인 여름에 햇빛을 좀 많이 받게 되면 이게 뜨거워져요. 그래가지고 이 젖어 있는 흙 안에 그 뿌리가 또 열기에 의해서 약간 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많은 원종 개발 선인장들이 죽은 것으로 추측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요 개체 하나를 진천 온실에다가 가져다 놨거든요. 진천 온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가정집 베란다보다 여름에 온도가 훨씬 많이 올라가요. 정말 40도 이상씩 올라가는데, 돼지 아빠님이 요거를 좀 지켜보시겠다고 맨날 선풍기를 여기 앞에다 전용 선풍기를 틀어서 관리를 하고 계신데, 그 애는 확실히 얘네들보다 상태가 더 좋아요. 그래도 보험 개체를 하나 남겨놔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빛을 조금 받아도 열이 올라가지 않고 흙이 좀 잘 마르고, 이렇게 물톱 같은 거 화분 중간이 툭 튀어나와 있어서 공기 순환이 좀 잘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 이런 슬립 화분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슬립 화분은 제조사마다 너무 생긴 모양들이 다양한데,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화분으로 선택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심어줄 개발 선인장들은 이런 흙배합을 사용할 거예요. 원예용 상토가 60%고 사냐초를 40%로 조금 양을 많이 했어요. 어차피 이런 개발 선인장, 그리고 공작 선인장,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나무나 바위에 붙어서 약간 그늘진 곳에서 살아가거든요. 일종의 착생식물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항상 뿌리가 좀 공기가 잘 드나들고 이런 환경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분갈이 해주는 애들은 가재발 선인장에 비해서 조금 더위에 약한 애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물빠짐을 좋게 해줄 수 있는 재료를 많이 섞었어요. 굳이 사냐초를 섞지 않으셔도 되고, 마사를 섞으셔도 되고, 저곡토나 동생사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알갱이가 진 흙 같은 거, 이런 거를 넣으셔서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개발선인장 고수님의 흙을 살펴보면 원예용 상토에 펄라이트를 좀 많이 혼합을 하셔서 굉장히 조그만 화분을 사용하셨고, 흙도 반 정도 이렇게 넣으셨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여름에 서큘레이터를 많이 틀어 놓으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내신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을 저도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먼저 이 쪼꼬미 로지아 선인장부터 한번 화분에서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 4월 달에 삽목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뿌리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아주 살살만 털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수님께서 흙배합을 잘 하셔서 키웠기 때문에 따로 뿌리 정리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흙들만 살살살 털어준 다음에 이 슬릿 화분에다가 흙 좀 깔고 살짝 깊이 심을 거예요. 깊이 심는다는 의미는 이렇게 흙을 높이까지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심었을 때 딱 여기까지만 흙이 오게끔 심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흙만 채워주고 화분을 두드려서 흙을 다져주고 마무리합니다. 너무 귀여운 모습으로 식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른 애들도 같은 방법으로 분갈이를 해줄 건데, 얘를 분갈이 하면서 또 한 가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원종 개발 선인장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마 화원에서 조금 대품까지는 아니지만 한 15cm짜리 포트분에 요런 개발 선인장이 풍성하게 자라있는 요런 애들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한 화분에 삽목 이파리, 그러니까 잎꽂이를 한 몇 개씩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합식된 개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게 한 2년 정도 자라서 덩치가 많이 커지면 뿌리도 많이 커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한 화분에 너무 많은 개체들이 함께 살아갈 경우에도 뿌리에 문제가 조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까지는 풍성하게 키워 보시다가 어느 정도 목대가 조금 굵어지고 하면 한쪽씩 분리를 해서 키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적절한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린 개체들, 삽목한 지 얼마 안 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몇 촉을 같이 심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덩치가 많이 커지게 되면 얘가 이 사이사이에 줄기 가지들이 너무 많아서 공기도 안 통하고 뿌리는 또 너무 꽉 차 있고,
그래서 뿌리가 상할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덩치가 커지면 이런 식으로 한 촉씩 키우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얘 같은 경우에는 가재발 선인장인데 엄마가 한 10년 전에 친구분께 잎꽂이 하나를 얻어 오셔가지고 그걸 이제 키우던 거를 제가 한 6, 7년 전부터 이어서 이렇게 키워오고 있는 건데요. 한 촉이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한 촉짜리를 키우면 풍성하게 안 될까봐 걱정도 조금 하시는데 세월이 지나면 한 촉짜리들도 이렇게 멋지게 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덩치가 조금 커지면 이렇게 한 촉씩 나눠서 뭐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께 선물을 해서 함께 키워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이 개발선인장 고수님들이 다 이 선인장을 함께 키우시더라고요. 요거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목기린 선인장이라고 해요. 저도 이거를 작년에 구입을 해서 지금 키워오고 있는데 여기다가 원종 개발 선인장이든지 독일 왕후 선인장의 잎을 접목을 해가지고 키우면 굉장히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도 한 1년 정도 키워봐서 경험을 했지만 얘를 제가 어제 분갈이를 해줬거든요. 얘는 여름에도 너무 잘 자랐어요. 뿌리가 정말 건강하게 가득 꽉 차 있어가지고 분갈이도 한번 해주고 좀 웃자란 가지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애들은 이렇게 삽목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이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었거든요. 얘네들을 좀 잘 키워서 내년 봄에는 이렇게 좀 원종 개발 선인장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여기다가 접목을 해서 저도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재발 선인장 그리고 원종 개발 선인장 요 애들 꽃 피우는 방법도 조금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해가 짧아지고 있잖아요. 이미 짧아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 계절이 바뀌고 해가 짧아지는 것을 느끼고 나서 잎 끝에 꽃봉오리를 맺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형광등이 항상 켜 있는 그런 베란다라던가 아니면 밖에 가로등이 너무 밝게 켜져 있는 경우에는 꽂는 분할을 못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빛이 자연스럽게 졌다가 아침이 되면 밝아지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원 같은 데서 처음에 판매될 때는 꽃이 진짜 요 잎 끝마다 바글바글 달려 있잖아요.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위적으로 딱 해가 지는 시간이 되면 완전히 차광을 해서 깜깜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침이 오면 다시 그걸 걷어서 햇빛을 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정말 풍성하게 꽂는 분할을 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빛이 들어오지 않게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슬슬 꽃봉오리가 생성이 되어야 하는데 요 가지 끝에 새끼 이파리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차피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커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딱 요맘때 요런 애들은 이렇게 살짝 비틀면 떨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새끼 이파리들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이 옆으로 굉장히 많은 꽃봉오리를 생성해 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개발 선인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정신이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